여기서부터가 엉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나가면 못 따라와. 특히 고등학생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죠? 단계를 좀 거쳐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재를 만들 때 그냥 요거는 없이 1단계는 요거는 적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차입금, 비품급여 이렇게 하면 정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세요? 이렇게 딱 읽어내야 돼. 지금 현금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현금이 들어왔대요. 왜 들어왔냐? 돈 빌린 거네? 현금이 나갔대요. 이쪽은 나가는 거잖아요. 왜 나갔니? 하니까 아, 비품 산다고 나갔네? 돈이 나갔대요. 뭐 때문에 나갔지? 급여 준다고 나갔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거 그럼 현금을 딱 기준으로 이쪽으로 오면 급여 70만 원 현금이고 또 급여 아니 비품 70 이렇게 되고 요건 요거 기준으로 이쪽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서로 있잖아요. 서로 그죠? 오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눈이 터져야 돼요. 그럼 T를 딱 그렸을 때 그 정감을 확실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걸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달라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예전에 공부했었는데 조금 아사모사했던 분들은 확실히 잡아올 거고요. 처음 배우는 분은 저게 뭐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요걸 알아야지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기 연습 이건데요. 요건 안 할 거예요. 이걸 왜 안 하냐면 너무 있잖아요. 좀 많고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냥 옵션이에요. 시간 되시는 분은 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있죠. 회계 처리 다 해가지고 간단한 것만 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T를 다 옮겨가지고 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현금 들어온 거 적고 나간 거 적고 제가 일부러 여기 이름을 안 적었잖아요. 그죠? 나머지도 들어온 거 적고 전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어요. 왜 아무것도 안 적었잖아요, 여기. 돈 들어온 거 이유를 여기에 적으면 되는데 지금 안 적었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 적으면 너무 복잡해서 몰라. 그냥 금액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들어온 거 적는 거, 돈 나간 거 적고, 그죠?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요거가 요 두 개를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할 거예요. 이거 좀 어려워도 T 계정을 이용해서 응용하는데 두 개가 회계 1급 기출 문제였어요. 요 문제랑 요 문제. 특히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어렵지만 해볼게요. 처음부터 다 이해할 거라고 보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집중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지금 알아야 될 점이 요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정기의 응용은 정기라는 거는 자산부채 자본은 2월이 되는 거고 잔액이 2월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요? 2월이 안 된다, 그죠? 단기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고 그걸로 소멸돼버리죠. 그리고 단기의 경영성과만 표현하고 그걸 말잖아요. 또 내년도 가면 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대응해서 또 이익을 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 남아있다면 마지막 기말에 남아있으면 그거는 다음 연도로 넘겨가지고 또 처음에 1월 1일 시점에 넘어온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기 2월 이런 거 아세요? 우리 현금 출납장 보면 전월 2월 얼마 쓰고 있죠? 남아있는 잔액 5만 원이나 5만 원 2월 해서 또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2월 달에 또 3월 달이면 또 전월 2월, 차월 2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금액이. 자, 자산은 어디에 적어요, 증가는? 여기 적고, 감소는 여기 적잖아요. 부채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와 자본의 증가 그래는 어디 적어요? 여기서부터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부채의 증가는요, 차변의 차변, 그리고 차변을 이렇게 적어요. 부채의 감소는요, 대변, 이렇게 되죠. 부채와 자본은 증감이 반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일단 당장 자산하고 부채만 알자, 이 말이에요. 자산과 부채는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이쪽에 자산의 증가 그래는 여기 적고, 감소 그래는 여기 적고, 부채는요, 증가는요, 여기 적고, 감소는 여기 적어야 되잖아요. 반대라고 해서 해야지 우리가 증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현금 회수액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볼게요. 처음 해보는 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외상 매출금의 현금 회수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건 뭐냐? 자, 지금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 자산 계정 있죠? 변동을 통해서 현금을 회수한 걸 추론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T를 딱 그려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딱 적어요. 여기.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그리고 자산은 어디에서 넘어와요? 처음에 스타트가 기초부터 차변부터 스타트 하잖아요. 그죠? 전개 넘어온 부분이 뭐예요? 올해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기초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소멸된다고. 넘기고 그 다음은 넘기고. 항상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작년도부터 넘어온 잔액 있죠. 잔액이 자산을 증가시키잖아요. 올해 입장에서는. 작년에 잔액을 올해 받으면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되고 또 남아있는 건 내년도에 소멸시켜 내년 넘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변에 소멸시켜가지고 결산을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해 안 되면 자산은 처음에 기초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여기 차변에부터 스타트하고 나중에 소멸한다. 대변 이렇게 될 것이고 부채는 어떻게 돼요? 반대. 처음에 스타트가 뭐야? 대변부터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멸. 그렇게 반대라는 걸 먼저 알아주세요. 자, 기초를 적어요. 50만 원, 500만 원 있을 때 500만 원 적고 기말에 3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하느냐면 보세요. 기초에 내가 외상값이 500이 있었는데 기말에 뭐예요? 300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만약에 외상값이 하나도 없었다면 하나도 없다면 돈을 얼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200만 원 받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외상값이 1월 1일 날 500이 있었는데 기말에 300밖에 없다는 말은 회수한 금액 얼마예요? 외상값 받은 거는 200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셈을 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단기 외상값이 있죠. 400이 있었다고요.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죠. 그죠? 외상 매출금 발생하면 요거 외상값이 이렇게 400을 어떻게 적어요? 요걸 밑에 회계처리 있잖아요. 400을 여기에 딱 요거는 딱 적혀진 거잖아요. 그죠? 딱 적은 거고 400이 이렇게 단계에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적어요? 400을 여기 적는다고요. 맞잖아요. 적었잖아요. 적고 여기에다가 여기 그죠? 반대 거 이거는 뭐 좋아요. 제품 매출 좋아요. 외상 매출금 했는데 그냥 제품 매출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요 외상 매출금의 원인은 제품을 매출한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적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거는 외상, 그러니까 물건 팔았는데 외상값이 또 늘어났다고.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셈을 해보는 거예요. 500이 외상값이 있었는데 또 외상 얼마 발생한 거예요? 400이 발생한 거잖아요. 늘어났잖아요. 그럼 토탈 내가 외상값은요? 900인 거예요. 900. 맞죠? 그죠? 900. 900이 외상값 받을 거 있는데 기말해 보니까 300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900이 있었는데 300밖에 없다는 말은 돈을 얼마 그죠? 수급했다는 말이에요. 600을 수급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건 외상값이 나간 거잖아요. 보세요. 요거 나간 건 어디 적어요? 요게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현금이 뭐예요? 여기 현금 회수액이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6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T를 그려가지고 요 금액이 얼마인지를 그죠? 추론해 보세요.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외상값이 500이 있었는데 요번에 또 외상값이 또 발생했어요. 400. 900이 있었는데 다 이제 외상값 받고 남은 돈은 300이라고 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차변에 합계를 담으면 900이 되잖아요. 항상 같거든요. 이거 900이 되죠. 그럼 이걸 빼게 되면요. 결국은 이걸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외상값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현금을 받으면 외상값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감소시키는 원인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받아야지 외상값이 나가니까 현금 회수액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이 부분이 얘가 이제 FM이에요. FM인데 그래요.
T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딱 하세요. 이거보다 간편법이 있긴 해요. 간편법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지만 그거는 나중에 좀 익히면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T를 딱 그려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한다는 부분에 응용을 이제 할 건데요. 반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냐면 얘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인 거예요. 외상 매입금은 내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외상으로 있죠. 매입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의 기초잔액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기초잔액은 얼마가 있었는데 기말이 얼마가 됐고 뭐 그런 정보니까 기초를 추론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기초는 어디부터 적어요? 여기서부터 적는다고요. 부채는 여기서부터 적어요. 여기 적고 어디로 빠져나요?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소멸돼요. 부채.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요. T에서 있죠. 여기 부채 대변에 딱 잔액을 받고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부채. 올해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부채를 받았잖아요. 부채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기록하는 거예요? 부채 증가는요. 그죠? 대변에 적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사변은 기초가 자산은 사변이 기초가 되고 부채는요. 대변이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기말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X의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얘를 물어보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기말의 외상값은 40이에요. 이것도 적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외상 있잖아요. 외상으로, 외상값, 그죠? 발생한 거 400이에요. 근데 외상값을 지급한 건 50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내가 토탈 외상값을 갚은 거 500.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외상값 남은 거는요. 40 남았으니까 토탈 내가 외상값이 얼마예요? 540이 있었는 거예요. 540이. 작년도 하고 올해 거 토탈해서 외상값 줄 거 540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540인데 올해 있잖아요. 발생한 거는요. 400이 발생했으니까 결국은 작년도부터 넘어온 거는요. 140이 된다는 거잖아요. 140이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번 볼게요. 내가 외상값이 140이 있었는데 올해 외상을 또 한 거야. 400을. 그래서 외상값 얼마 줄 거 있었는 거예요? 540 줄 거 있었다고요. 근데 얼마 줬다고요? 500만 원 줬으니까 남아있는 자리가 40대 이 말이거든요. 그래만 이해를 좀 해서 X를 넣고 그죠? 금액을 지부해서 뽑아내면 돼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계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외상 매입금 여기 있잖아요. 외상 매입금이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만 이제 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딱 400을 올리고 빠진 거는 감소된 거 여기 치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딱 올려가지고. 얘는 뭐야? 어머니 때문에 상품 산다고, 그죠? 제가 외상 매입을 하는데 요거는 어머니 따지면 뭐를 적어야 될까요? 그럼? 상품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외상값이 발생했는데 상품 살 때 외상을 줬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야. 그럼 전기에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외상값을 갚았는데 뭘로 갚았냐 이거잖아요. 현금으로 갚았다고 되는 거잖아요. 현금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현금 지급액은 X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기말에 X를 넣을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봤어요. 조금 어렵죠. 어렵고 좀 약간 처음 하시는 분은 되게 난해할 거야. 근데 저도 그랬어요. 되게 난해했어요. 근데 몇 번 해보면 돼. 몇 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이 부분에 아 그런 거였어? 그 정도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한 달 안에 이걸 이해한다면요. 되게 박수 받을 만해요. 되게 이 개념 자체가 제가 가르쳐보면 모호하거든요. 되게 개념이 모호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잘 이해 안 되면 이거부터 하세요. 아, 자산과 부채, 자본은 잔액이 관리가 되는 거구나. 그죠? 잔액이 관리가 돼. 그 다음에 또 넘기잖아요. 그죠? 자산은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기초가? 사변. 그죠? 기초가 기말은요. 대변. 소멸되고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걸 잔액을 비워가지고 뭡니까? 그 다음 연도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잔액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부채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가 대변. 왜냐면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그죠? 없애는 거죠. 기말. 그죠? 기말이 되죠? 그럼 그 다음 연도는요? 그 다음 연도 외상 맺고 요거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시작하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타트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 그것만 잘 몰랐다면 그것만 알아도 돼요. 예, 자산은 기초를 어디서부터 해요? 차변. 기말은 대변. 부채는요? 기초가 대변. 기말은 차변. 아시겠죠? 예,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복식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산의 증가는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요? 대변이잖아요. 그죠? 부채 증가는요? 부채 증가는 발생은 증가는 사변 대변이잖아요. 그 복식부기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잔액을. 자, 그 정도만 하세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 이 문제 지금 몰라도 돼. 전혀 이걸 몰랐나 하다 가지고 합격 불합격하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시험 하기 전에 알 수 있어요. 자꾸 이런 부분을 연습하다 보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개념만 오늘 정기라는 개념이 뭔지 그죠? 그 개정을 전부 다 그렇게 정리를 다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회계 결산 이제 우리가 이제 정기를 했어요. 분기하고 정기했죠, 그죠? 정기를 하면 우리 전산회계는 분기만 하면 돼. 그럼 정기는 지가 알아서 해. 그리고 여기에 있잖아요. 요렇게 막 다 있잖아요. 계정별로 잔액이 쫙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상태에 러프한 자료가 바로 수정 전 시산표라는 자료. 시산표라는 게 작성이 돼요. 시산표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 우리 나중에 전산 프로그램을 보면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데 TB라고 하는데요.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검증표예요. 분계가 정기가 똑바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표가 뭐예요? 시산표라고 해요. 근데 수정 전이잖아요. 그럼 수정을 해야지 뭐가 됩니까? 수정을 해야지 그죠? 수정 후가 될 거 아니에요. 수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결산 절차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시겠죠? 우리 법인 결산 유형업자 우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결산 업무를 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막 수정해서 있죠.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게 멋진 자료가 돼요. 방이 러프한 자료, 방을 막 했는데 방이 있잖아요. 거칠어. 그래서 약간 매끈하게 이렇게 딱 다듬은 모양 여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이크에다가 그 위에다가 데코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쁜 앵두도 하나 냅두고 이렇게 이름도 그죠? 이렇게 적어주고 해야지 상품성이 있잖아요. 활용 점정이 아시죠? 그래서 용에다가 눈을 팍 찍어야지 뭡니까?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마지막 있죠? 파이널이 뭐예요? 그래서 상부를 마감하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걸 제가 초반기에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머릿속에 정보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있어야지만이 전산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전산회계를 배우잖아요. 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산 실무에 대한 기능까지를 전부 다 시험을 테스트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에 대한 거는 딴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야지만이 전산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산 절차는 이렇게 해요. 수정을 하기 전이죠. 우리가 분기만 하면 정기되고 정기되면요 자동적으로 수정이죠. 시산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 결산이라는 수정을 하면 수정 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장부를 마감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제표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손익계산서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재무상태표잖아요. 손익계산서잖아요. 둘 중에 뭐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먼저 만들어질까요? 여기 적어놨는데 보세요. 장사를 오래 했다. 그렇게 해서 1억을 벌었네? 그죠? 그 1억을 벌은 결과물이 뭡니까? 내가 1월 1일 날 재산이 2억이 있었는데 1월 1일 날 재산이 2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장사비가 1억을 벌어서 결과적으로 나의 재산이 기말에 돼서 연말이 되니까 3억이 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만들 때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야지 뭐예요. 그죠? 재산이 얼마가 변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흐름적으로 뭐가 먼저 완성이 되겠어요? 당연히 있죠. 손익계산서가 먼저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서 이익이 남죠. 이익을 처분을 해서 분괴를 하면 재무상태표로 넘어가거든요. 이 단계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손익계산 만들어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는 거죠. 이걸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장부를 만들 때 얘부터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를 먼저 만들죠. 그러면 에러가 나요. 그죠? 앞에서 있죠. 이 절차를 거쳐야지 뭐예요. 얘가 만들어지는데 얘부터 쿡 찍으면요. 에러 난다고. 그리고 선생님 에러 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 프로세스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잘 모르는 분들은 메뉴를 막 찍어봐요. 메뉴를 다 클릭해 본다고요. 그럼 막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이 아셔야지만이 문제를 만드는, 정보를 만드는 순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